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세계 1위 저평가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기회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회가 아마 정말 한 10년 안에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기업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어떤 저평가 기업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댓글 앞으로도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으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고 싶다 하시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면서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저도 사실 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지만 좀 배달료가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다 보니까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우리가 조금 이거 좀 이 규제를 매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현재 점주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배달 주문 한 건당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한 2에서 많게는 7.8%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결제 수수료와 약 1,900원에서 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 총 수수료가 40%가 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금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배달료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20% 30% 상당히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과도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최대한 좀 막고 이 상한을 좀 정하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뭐 법안을 하거나 또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 볼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대안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배달 특급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 배달 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럼 경기도에서 만든 배달 앱입니다. 공공 배달 앱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배경에는 경기도의 배달 특급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 대통령님이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드신 어플입니다. 그 당시에 최대한 좀 싸게 수시로 저렴하게 한번 배달을 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요. 배달 특급은 2020년 12월 출시 당시에 중개 수수료 1% 아까 전에 봤지만 2에서 8%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라는 거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민간 배달앱,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요기요 등등 대안으로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앱 품질과 이용 편의성, 마케팅 역량 등등에서 이제 조금 이 열세를 보였죠. 왜 내가 저걸 써야 되지? 불편한데 하는 거죠. 사실 뭐 대기업에 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처음에 확 늘었다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배달 특급 홍보에 나서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과거에 공공 배달 앱의 혜택을 키워서 민간 앱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있는 거 갖다 쓸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드는 건 힘들지만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건 해볼 만한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배달 특급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왜 굳이 배달의 민족 안 쓰고 내가 왜 굳이 배달 특급을 써야 돼?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왜 써야 되지? 이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 명분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면은 바로 이제 지역 카페가 엮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무 작업이 지금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월쯤에는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추경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 카페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만 원, 한 명당 25만 원이니까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죠. 약 5,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대략 이걸 25만 원씩 곱하면 한 13조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조라는 돈을 말 그대로 그냥 지갑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현금이 아니라 지역 카페로 지급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3조라는 돈이 사실 정말 큰 돈이지만 너무 커서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얼마나 큰 돈인데 13조가 2020년에 이 지급했던 지원금이랑 이번 지급하는 지원금이랑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가 만약에 뿌려진다, 25만 원씩 1인당 지갑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은 지역 카페를 이용해서 뭘 할까, 뭘 투자할까, 이런 고민이 든다라는 거죠. 돈이 어디로 몰릴까? 그래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020년도로 쭉 돌아가서 그 당시에 비슷한 돈이 뿌려졌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린 지금 2020년이에요. 2020년으로 왔습니다. 2020년 당시에 추경안을 제출을 했고요. 규모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14조 3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얼마? 13조쯤 되죠. 지금 얼마예요? 그 당시가 14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원금을 줬던 것만큼 이번에 지원금이 또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그때 1인 가구는 6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4인 가구 기준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 카페 25만 원씩 4명 들어오는 돈이랑 그 당시에 4인 가구 들어왔던 돈이랑 같은 거죠. 100만 원으로.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그 당시에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현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지역 카페라든가 이제 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돈을 함부로 그냥 쓰거나 아무데나 현금으로 막 사거나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현장 결제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 선결제, 카드 결제가 줄은 거죠. 지원금으로 배달앱 결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에서 내가 지역 카페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쓰려면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단말기에다가 결제를 직접 해야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주문을 할 때 카드 결제를 한 게 아니라 만나서 결제를 그 당시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지역 카페 이 지원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제를 해서 지원금을 많이들 사용했고, 그래서 단기간에 만나서 결제율이 10%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걸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소비도 작은 뭐 의식주 중에서도 시계 많이 씁니다. 먹는 거, 그다음 먹는 거 장 보는 거, 아니면 식당 가는 거, 보통 그런 데다가 많이 쓰지 이 돈을 가지고 대단히 특별한 일을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뭐 평소에 잘 못 먹던 거, 조금 비싸다 생각했던 거, 한 달에 2번 먹던 거 4번 먹게 되는 거고, 3번 먹던 거 뭐 6번 먹게 되는 거죠. 더 여유 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돈은 나한테 어떻게 무료로 들어온 돈이다 보니까, 세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들어온 돈이다 보니까 이 돈을 아껴 쓰는 사람은 저도 그 당시에 봤을 때 못 봤어요. 아껴 써야지 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더 좋은 거 먹거나 아니면 좀 더 자주 먹거나 좋은 거를,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는 비슷하게 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중요한 거, 그럼 지역 카페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또 궁금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지역 카페 사용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배달해 먹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지만 그 중엔 저는 이 치킨이 단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기준입니다. 경기 지역 카페 기준으로 해서
배달업체, 그러니까 배달이 되는 이 업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지역 카페를 쓸 수 있는. 근데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처음 찾아본 게 교촌치킨이었어요. 근데 교촌치킨은 웬만한 데는 다 지역 카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해서 내가 먹는다고 한다면 지역 카페를 사용함으로써 교촌치킨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 BBQ라는 치킨집이 있는데 BBQ도 마찬가지예요. 23개가 있는데 고양시에 전부 다 거의 나온 곳은 전부 다 지역 카페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당이나 또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지역 카페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혹시 배달하는 분도 있지 않냐? 배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배달 특급도 원래는 이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배달 특급이란 어플을 깔아봤어요. 그래서 배달 특급 어플을 깔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보시면은 교촌치킨 매장, 그 다음에 또 BBQ 매장들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매장들이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달 특급으로 지역 카페를 이용해서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BBQ든 교촌치킨이든 웬만한 배달 업체들이 내가 지역 카페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카페를 받는다고 해서 뭐 4인 가구에서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정말 특별한 곳으로 흘러간다라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지금 먹는 거에 좀 더 좋은 걸 먹던가 아니면은 지금 조금 비싸서 자주 못 먹던 거를 좀 추가로 먹더든가 뭐 그런 방향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에 치킨이 배달하거나 또는 사게 되면은 정말 3만 원까지도 가요. 그 정도로 비쌉니다. 한 3만 원 정도 돈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킨을 배달해서 먹기가 상당히 부담돼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역 카페가 나온다면은 그 돈들이 대부분이 배달하는 돈 또는 먹는 데 돈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 봐요. 왜? 미국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내는 거죠. 이번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볼 만한 곳은 이런 이 소비, 그 다음에 의식주 중에 식품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럼 저평가된 기업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런 기업이 있더라. 그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 교촌치킨, 교촌 F&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촌 F&B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2024년도에 웬만한 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교촌 F&B는 좀 치킨 사업이 조금 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망해요. 6년 연속 폐점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0%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냥 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뭐 건강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웬만한 곳은 장사가 다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사업에서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영전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사가 있었고 가맹지역본부라고 해서 본부라고 이제 하청업체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촌 이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주는 수수료가 많았죠. 근데 이걸 없앴어요. 이걸 없애고 이제 직영으로 다 바꿨거든요. 직접 본사에서 지점에다가 납품하고 본사에서 지점 관리하고 이제 다 본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없어지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23개의 가맹지역본부를 직영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본사로 다 쑤셔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 120억 원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120억 원을 안 낸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거든요. 왜냐면 200억 넘게 나다가 갑자기 100억대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폐점률도 없는데 이게 이익이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가맹지역본부 직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229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2024년도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만약 이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120억 원을 냈겠죠. 근데 이 120억 원을 빼고 100억 정도를 추가를 하면은 영업이익은 성장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게 실적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120억 원을 방금 전에 비용 얼마 썼죠? 네, 229억, 230억을 썼죠. 근데 원래 비용이 1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억을 줄이려고 1년 동안 230억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계상된 건데 여기서 얼마? 그럼 따지고 보면은 110억을 쓴 거죠. 만약 이걸 안 했으면은 이걸 냈을 테니까. 그럼 110억 정도가 까인 거예요, 이익이. 여기서 110억을 더하면 260억인 거죠. 그래서 원래 영업이익은 150억이 아니라 260억이 맞다. 그래서 250억, 260억이 맞는 거거든요. 2024년도까지 보면은. 그래서 매출액이 2년 연속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2년 연속 성장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원래 따지면. 그래서 수익성이 언제부터? 2025년도부터 직영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죠. 420억이 확 늘어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당연히 원래 260억인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120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0억 정도 추가되고 조금 성장하고 하니까 420억이 나올만 하죠. 매출액도 늘어났고. 그래서 수익성이 2025년도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배달 특급, 지역 카페 이번에 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다. 안 그래도 얘는 성장할 건데 그걸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언급을 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책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안이 이미 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과거 배달 특급을 직접 만들었고 지역 카페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지역 카페 지원금이 25만 원이 나오면 활용도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 지역만 쓴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전국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미국, 한국 모두 지원금이 나왔을 때 대단한 소비가 아니라 식품 배달 등 일반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지원금이 막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닌 이상은 그거는 그냥 내가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보태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서도 식에다가 돈을 더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촌 F&B 올해 실적 성장의 지역 화폐 발행은 아마 속도를 붙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경기도 거라면서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 서울 경기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이 네이버페이랑 연동이 돼요. 뭐가? 그 지역 화폐가.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페이랑 연동되는 지역은 그냥 배달의 민족으로 지역 화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경기도는 배달 특급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 배달 특급이 없더라도 다른 지역은 네이버페이로 이 배달의 민족 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 국민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 배달 이 해먹는 돈으로 빠질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좀 속도를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각 지역에서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촌 F&B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높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대로 이 교촌 F&B 확인했고요. 충분히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2025년도부터 여기에 이제 아마 지역 카페라든가 소비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경기도는 배달 특급으로 쓸 수 있고 다른 지역은 네이버페이에 추가해가지고 그냥 배달 앱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랑 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무료로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줄에 본전이잖아요.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1일, 10일, 9일, 5일, 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최근에 정말 열심히 커가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읽을 테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